안녕하세요. 대베이 토크 최세훈 백정입니다. 최 교수님, 우리가 사실상 녹음하는 이 시간이요. 네. 이게 라이브 방송하고 첫 번째 만나는 거죠. 네, 그렇네요.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그 유명한 셰프 레스토랑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운이 좋게도 네. 예약이 돼서 잘 다녀왔고요. 아, 그날 생일 파티도 해주셔서 아주 맛있는 케이크도 먹고 즐겁게 보냈습니다. 아이고, 정말 저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정말 부인께 제가 너무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행히 그 레스토랑 다시 예약이 돼서 네. 두 분이 또 가셔서 낭만적인 식사를 하셨다. 다행입니다. 정말 너무 고맙고요. 시청자분들 덕분이죠. 그날 그렇죠. 굉장히 그날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어요. 주시고, 그죠? 또 축하해 주시고 네네네네. 노래도 불러주셔가지고 또 중간 그 방송 그 기간 동안에 네네네. 노래도 틀어주셔서 네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은 고마워요. 마음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토론할 주제는 약간은 엄숙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네. 딱딱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선거. 이게 바로 민주주의 국가의 특징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는 아무래도 국민들에 의한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는 게 바로 선거인데 네. 2024년은 전 세계에 선거의 해라고 그렇죠. 말한 적이 있었어요. 연초에 1월 달에 투표를 했죠. 네. 그게 바로 우리가 보통은 민주주의 진영의 첫 번째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서막을 열었다라고 하고 얼마 전이잖아요. 네. 바로 미국 대선. 그래서 미국 대선이 끝나면서 우리는 2024 민주주의 진영의 모든 선거가 다 순조롭게 잘 마무리됐다라는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한국도 있었죠? 한국은 한국도 중간에 있었죠. 있었죠. 예. 몇 월인가요? 네, 국회의원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재보선도 좀 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교육감 선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는 진짜 선거가 많았었어요. 많았죠. 타이완도 그렇고 네. 한국도 그렇고 타이완은 왜냐면 대선과 총선이 같이 맞물려서 네.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많았고 또 미국 대선은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양국 간의 비슷한 점 또 다른 점 이런 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예. 한국의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 네. 그러니까 당연히 원래부터 대한민국이니까 공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네. 처음에는 아무래도 좀 더 강압적인 그런 정부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타이완도 그랬었었고 왜냐하면 네. 타이완은 네. 계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더욱이 민주주의 국가고 선거도 하는데 진정한 100% 민주, 정치 민주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특히 80년대 말, 90년대 초반부터는 이제 완전 100% 그렇죠. 우리가 권위주의 정부가 물러나고 완전 물러났죠. 네, 민주화가 시작이 됐죠. 네, 그러면서 타이완을 본다면은 네. 중화민국 대선 그러니까 총통 얘기를 한다면은 예. 2000년도에 최초로 그러니까 제10대 총통이에요. 그게 2000년대에 최초로 정권 교체가 있었어요. 네. 그게 처음입니다. 한국은 정권 교체라는 그런 개념은 언제부터였어요? 예, 김영삼 정부 때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네. 그때 굉장히 많은 민주화의 열기가 있었고 그때는 사실 민주화 운동과 함께 더불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안 됐죠. 왜냐면은 두 분이 합치지 네, 못했잖아요. 맞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네, 또 김대중 전 김대중, 대통령이 예. 안 됐고요. 맞습니다.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맞습니다. 대통령 네. 당선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뭐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렇게 급격한 민주화로서의 이동 과정이 굉장히 많은 내부적인 갈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약간 그레이 시즌을 갖고 천천히 민정이 이양된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평가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김영삼 정부에 이어서 이제 97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정말로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예, 민정 이양이 완벽하게 정권 교체가 야당과 여당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사실은 97년을 민주화의 원년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요. 한국의 경우 특별한 왜냐면 한국은 당 이름이 자꾸 바뀌어요. 네. 제가 외우기도 힘들어요. 외우기 힘듭니다. 타이완 같으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중국 국민당, 네. 민주진보당 네. 끝.
물론 제3당이 나왔었어요. 계속해서 나왔는데 네. 정말 금방 사라져요. 금방 사라지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역시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이런 것처럼 양대당의 대결이 된 그렇죠. 겁니다. 양당 정치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2000년도에 최초로 정당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4년 사전 그래서 예. 8년 동안 집권을 한 겁니다. 네. 2016년도에 당선된 분이 누굽니까? 민주진보당의 차잉원이잖아요. 그렇죠. 8년 후에 또 같은 민주진보당. 네, 라이칭더 라이칭더.总统이 됐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는 예전에 없었던 경험을 이제서야 이제 경험을 하는 건데 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정권 교체가 자주 일어납니다. 네, 근데 그 당이 이름과는 상관없이 사실은 민주당이라는 세 글자는 변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총재가 있었던 민주당이라는 그 개념이 계속해서 앞에 수식어만 조금씩 바뀌면서 네. 새천년 민주당이라든가 아니면 통합민주당이라든가 네, 저 다 기억나요. 네, 그거. 더불어민주당으로 네네. 했지만 사실 여당이었던 그 정당은 뭐 민자당에서 맞습니다. 그죠? 전 박정희 대통령 네. 때는 공화당으로 제가 알고 한나라당, 있고. 새누리당, 네, 국민의힘까지 지금은 그렇죠. 그렇게 변하고 있죠. 근데 한국은 그게 혼동되지 않습니까? 이름이 자꾸 바뀌는데. 혼란되는데 네. 아무래도 전 정권에서 쌓였던 앙금을 씻어내고 국민들한테 새롭게 쇄신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새로운 출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와, 우리는 상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과台湾이 제일 다른 거는 아무래도 정당 이름 자체예요. 그렇죠. 우리 정당은 하나도 안 변했고 네. 우리 제3정당이 나왔었지만 너무너무 작고 네. 금방 사라지는 등등 이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 예. 같으면은 아무래도 이 두 개의 정당에서 나올 거잖아요. 네, 그렇죠. 2000년도에 처음으로 정당 교체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정당이 올라와서 이제는 집권당이 됐고 네. 그런 다음에 8년 후에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네. 또 8년 후에는 자기가 또 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두 개의 정당 왜냐하면 지금은 아무리 이 사람이 인기가 있어도 정당이 없으면은 당선 정말 불가능하다고 맞아요. 봅니다. 예. 개인적인 매력 하나 가지고는. 대통령 혼자서 정권을 이끌어갈 수는 그죠, 없죠. 그죠. 아무래도 하나의 단체 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네. 즉 정당이 뒤에서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는데요. 사실 한국 사람들은요, 네. 대만의 정치 제도에 대해서 좀 부러워하는 부분이 오, 있어요. 예. 왜요? 왜냐하면 네. 한국은 이제 대통령이 5년 단임제잖아요. 그렇죠. 딱 한 번만 대통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하도 혹시라도 네. 이제 독재나 그렇죠. 권위주의 그렇죠. 정권이 네. 계속해서 정권을 이제 독점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87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5년 단임제로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5년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5년이 너무 짧고 대통령이 단임제다 보니까 그 뒤에서 이제 또 어떻게 어떤 정책을 이끌어가고 밀어가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단기간에 자주 변하니까 전 정부 지우기 그런 관행이 자꾸 남아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요. 한국하고 정말 유사한 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은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 감정이 좀 심하게 예. 좀 대립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타이완은 한국은 약간은 좌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으로 본다면은 네. 호남, 영남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딱 나눌 수 네. 있는데 네. 타이완은 북쪽 남쪽이에요. 아, 예. 우리는 스스로 남북이에요. 네. 우리는 스스로 남타이완, 네. 북타이완이에요. 정치 지형이 남북이죠. 네, 완전 그렇게 돼 있어요. 음. 그런데 네. 예전에는 아주 명료하게 남북인데 이제는 동서로 또 나눠져요. 동쪽은 항상 변함없어요. 항상 변함이 없죠. 동쪽이 어딥니까? 정말 아름다운 강산, 화롄이 화롄, 있지요. 타이동 네. 여기는 영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멀리 네. 중국하고 너무너무 가까운 찐men, 마주 거기도 무조건 중국 국민당이에요. 그쪽은 민주진보당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뚫고 못 들어가요. 네. 왜냐하면 너무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근데 또 한국도 최근에 좀 경향이 변하고 있는 것이요. 네. 이제 서남부 지역과 동남부 지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남과 호남, 그리고 호남과 영남의 인구들이 경기도와 수도권으로 대거 이동을 했어요.
한국의 제2도시는 원래 부산이었지만 지금은 제2의 도시가 인천입니다. 그러다 인천광역시가 많이 커졌군요. 맞습니다. 인천의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고 네. 지금은 경기도의 거의 모든 정치 지형이 다 친민주당 쪽으로. 왜냐하면 좀 더 젊은 세대가 많고 더 진보적인 세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울도 지금 굉장히 그 강남과 강북으로 나뉘어져 있고 또 서쪽과 동쪽으로도 또 나뉘어지고 네. 있습니다. 서쪽이 또 재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지형도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거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오늘 TV토크 여기에서 끝마치겠습니다. 진행해 최세현 백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